네, 안녕하세요. 네, 성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세 번째 과목이 있죠. 이제 품목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산관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입니다. 요거는 이제 관세사 2차 시험에서도 이제 하나의 과목을 차지합니다. 이제 관세율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 우리가 어떤 물품에 대해서 요거를 코드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코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뭐가 얼마큼 수입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가 얼마큼 수출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뭐다? 이제 자릿수가 6개까지는 국제적으로 자릿수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뭐 노트북이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847 노트북이죠. 847일 뭐 30 요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어느 곳 가든지 요것에 대해서 이제 통일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노트북이 얼마가 수출됐는지 코드화 시키면 안 되겠죠? 독일에서 이제 수출 신고를 할 때 그 코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WTO나 WCO나 UN이나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물품이 얼마큼 수출됐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통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통계 목적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부과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법, 조세 법률주에 따라서 국민을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해당 그 물품 관세에 대한 세율을 정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법인 것이죠. 법률이니까 국회에서 만든. 그래서 관세법 별표는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다? 관세율표입니다. 그래서 물품에 대해서 물품이 있고 HS 코드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다? 기본 세율이 있어. 그래서 뭐다? 8471 30 노트북이다 관세 8% 이렇게 돼요. 기본세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코드가 정해지면은 이제 물품 수입할 때 그 세율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코드가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FTA 협상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해서 얘는 이러이러한 이제 원산지 결정에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여기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품을 어디로 품목 분류하에 따라서 이제 세율도 다를 것이고 원산지 결정 기준도 다를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FTA 할 때는 항상 그 물품에 대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HS 코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통계 목적 관세 부과 목적, 이제는 무엇이다? 원산지 결정 기준, 그리고 이제 해당 품목이 협정세율 적용 품목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다 정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런 거를 배우는 겁니다. 뭐를? 품목 분류 기준을.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여기로. 어떤 경우에는 얘는 여기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품목 분류 그 적용 기준을 적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WCO에서 이제 HS 협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별표로서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WCO 가입했으니까 HS에 가입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 적용받겠죠. 그렇죠?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냐면은 이제 그 약간 좀 그 뭐랄까요? 좀 과학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보다는 좀 과학 쪽이 좀 이제 유사하다. 그 물품에 대한 기능, 용도, 재질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 저도 이제 그래서 요 과목을 이제 관세사 이제 소음계에서 한 10몇 년 강의했거든요. 품목분류라는 과목을. 근데 보면 참 이게 재밌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래서 관세사 수험생 시절에 이제 그때도 좀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게 재밌다. 딴 거 재미도 없어. 이제 법 그런 것들.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물품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HS 코드가 왔다 갔다 거린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재밌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자, 그래서 이제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볼 거니까 이제 원래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관세사 시험 한 과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갈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져가도 시험에 붙을 수 있도록 이제 강의할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자, 일단 이제 OT로서 살짝 진행했고요. 두 번째,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시험 보고 있는데 품목분류 과목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 과목이 점수가 제일 낮아. 그리고 이제 요거를 꽈락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들 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시험범위 정해져 있어가지고 좀 할만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시험범위는 정해져 있긴 한데 이제 기본서 테두리죠. 그런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 그리고 좀 암기성이 많아가지고 이제 요거를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게 좀 그 뭐랄까 조금 이제 암기가 좀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리가 좀 더 이제 과학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 전문 용어도 많이 나. 근데 이제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요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그 전문 용어보다는 여러분들
뭡니까? 양모가 뭐 양모. 양모 양의 털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고운 털, 그다음에 거친 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의 털이 고운 털인지, 어떤 동물의 털이 거친 털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뭐 전자 제품들 그렇죠? 반도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되게 많죠. 그래서 뭐 한다? 이제 그 우리 854이라는 거에 전자 집적회로 인티그랄 서킷이 불러야 되는데 거기는 모화 복보, 모노리딕, 하이브리드, 복합 구조칩, 복합 부품 집적회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가 어렵다는 뜻이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관련된 규정을 보게 되면은 얘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얘는 HS 코드가 854이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중학교에서 배우는 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을 다 배웠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근데 기억이 안 날 뿐이야.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심각하게 어려운 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뭐랄까 이제 원소 기호도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근데 나 잊어버려서 그래.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건 그래서 뭐다 이런 것들이 다 요거죠. 요 이유죠. 가장 어렵게 된 의미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별로 해설을 이제 풀었다고 합니다. 기출 문제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중복되는 문제는 삭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볼 수 있도록 해서.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HS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 5년마다 개정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2027년도에 이제 개정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다? 내후년. 그렇죠? 내후년에 이제 HS 코드가 이제 변경이 되지. 5년마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개정 내용도 잘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실전같이 정답이나 해설 없이 기출문제 수업으로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놨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제가 기출문제 풀어드리니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뭘 또 생각해야 되는지, 그쵸?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해설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경영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자, 보면은 이제 그 챕터 5 금속과 기계.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귀금속, 그다음에 이제 천알 비금속. 귀금속 은금 백금입니다. 은금 백금만 귀금속이에요. 그다음에 천알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철동, 니알, 연화주. 그다음에 연화주기, 턱몰, 탐마, TG 안망, 그죠? 크게 박아 하이네탈. 제가 아직 말하는 게 모르겠죠. 이게 보다 이제 이게 천연 비금속입니다. 이게 15부 주 3번에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시험지에 서메트다? 서메트는 돌가루 플러스 금속가루 서메트라고 하거든요. 약간 미사일 껍데기 같은 것들, 그다음에 항공기 그런 것들, 열에 좀 강한 것들 만드는 건데 이제 이게 서메트입니다. 서메트는 비금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문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서메트는 세라믹 플러스 메탈 해가지고 이게 서메트입니다. HS 코드 8113. 그래서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10수년 동안 했으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힘들어. 그래서 그리고 코드를 몇 개는 좀 외워야 돼. 이런 것들을. 자, 그다음에 이제 기계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지에 많이 나오죠. 기기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기계들 그리고 이제 전자 제품들 이게 분류가 되는 것이고 또 이들에 대한 부품, 파츠 또는 액세서리 이런 것들 분류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제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실무적으로도 이제 HS 코드 양도 많고 여기가 좀 비중이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동식물 생산품과 연간 생산품. 그래서 이제 우리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HS 코드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이제 1차 상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플라스틱, 고무, 기계 그런 것들 만들겠지. 그래서 약간 이제 관세법 기준은 원재료 그다음에 점점 완제품 쪽으로 이제 가도록 되어. 그래서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이제 HS 코드 따르는 겁니다. 3번 변경 기준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동물성, 식물성 상품이 있습니다. 뭐다? 육, 어류, 갑각류, 수생, 무척, 추동물, 그다음에 이제 뭐 감자나 같은 채소과들, 그다음에 과실 같은 것들, 향신료 같은 것들, 커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공하게 되죠. 그래서 먹는 것들은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제보다 보존법 같은 경우는 신냉동, 염령, 건훈,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그렇죠? 이런 것에 따라서도 이제 그 액체 코드가 변하고요. 그리고 거기다 무엇을 쳤는지. 쳤던 거는 뭐 후추를 넣거나 뭘 넣거나 조미를 넣거나 그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자르거나 또는 잘게 부수거나 가루화시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가공되는 것이죠. 그런보다 뒤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보다 02류에 분류되는 그런 그런 것들이 가공하게 되면은 저기 16류로 갑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그런 것들이 챕터 2다.
그다음에 이제 액체 품목 분류 제도 17.6% 이건 여기는 이제 뭐다 이제 품목 분류 기본 원칙이에요. 통칙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걸 적용해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챕터 4는 섬유와 그 제품과 신발류. 섬유는 이제 우리가 방직용이죠. 방직용 뭐 한다 이제 이렇게 옷 같은 것들 이제 옷은 제품이죠. 이걸 뭘 만듭니까? 이걸 뭐 한다 섬유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꼬아 가지고 살을 만들고 살을 가지고 직조하거나 또는 이제 짜 가지고 편물을 짜가지고 뭘 만든다 원단을 만들고 원단을 재단한 다음에 이러한 옷 같은 것들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별로 또 HS코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섬유 쪽입니다. 자, 챕터 5 이제 금속 기기가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계 부품들 그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각 편별로 보게 되면은 통치, 관세율, 품목 분류에는 기본 원칙입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동물성, 식물성, 그리고 플라스틱 뭡니까? 플라스틱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다 플라스틱이지 뭐, 다 플라스틱이지 이런 것들도 그죠? 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원유 또는 석탄 등에서 뽑아내죠. 그래서 화학적 단일한 물질을 뽑아내 가지고 중합시킨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약간 알갱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 녹인 다음에 이제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거 만드는 것이죠. 자기 원하는 모양대로. 그래서 보다 이거는 가장 시작이 석유, 원유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섬유 등등이 있습니다. 자, 출제를 보게 되면은 뭐 수송기기도 있고 이제 차량 같은 것들 기차 차량 뭐 철도 궤도용 차량들 그다음에 항공기 요새 드론도 추가됐습니다. HS 코드에 그다음에 금속과 기계 섬유와 그 제품 신발은 64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HS 품목으로 제도 이건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약간 뭐랄까 약간 이론 같은 것들 그다음에 동물 식물성 그다음에 석유화 공산 상품이 이렇게 이제 문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시험 문제가 골고루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수송기계 등등 나왔죠. 근데 이게 다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폼이 정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016부터 97까지 모든 것들이 다 품목 분류 원칙이지만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뽑아서 이렇게 열거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 물어보면 선생님 그러면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뭐다? 이제 뭐 97류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판조수고 회화, 판화 그다음에 이제 조각, 그다음에 이제 예술품, 수집품 그런 것들 분류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 없죠. 하지만 시험 문제는 나와. 제외되는 것 해가지고 그래서 보다 대충 요렇게 이제 본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개괄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챕터 1 등등 해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봐야지. 차례까지 봐야지. 그래서 이제 품목 분류 제도, 이제 액체 코드는 무엇인가, 어떤 기준이 있는가 보고요. 통칙은 1번부터 6번까지 갔습니다. 약간 품목 분류에서 원칙, 대원칙. 네, 동물성, 식물성,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가공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광물성, 뭡니까? 광물성 같은 경우에는 석유, 석탄, 암석 같은 것들이지.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또는 연강공 생산품, 그래서 이렇게 석유에서 이제 나프타를 뽑아가지고 에틸렌을 추출해가지고 중합시킨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거 만든 거죠. 그래서 중합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고중합체라고 하죠. 그래서 석유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그리고 고무 제품들. 그다음에 이제 섬유와 신발류 또 모자도 있어. 모자는 65류입니다. 그래서 섬유 제품 같은 경우 50류부터 63류까지 신발류 64류까지. 64류 이게 신발류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보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이제 금속, 귀금속과 천알 비금속. 왜 제가 천알 비금속 하게 되면 안일 비금속, 플라스틱, 고무 그런 것들이 안일 비금속이죠. 그죠? 논 메탈. 그죠? 천알 비금속은 베이스 메탈, 철, 동, 니켈, 아연 그런 것, 아연 같은 것들이 이제 천연 비금속이고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 만들겠죠. 기계류 그리고 기계, 전기, 전자기계, 정밀이 약간 좀 뭐랄까 광학기계, 96, 시계. 그다음 시계 같은 것들 91류 그런 것들이 이제 정밀 기계 쪽이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약간 17부였습니다. 17부는 이제 1부부터 20부까지가 부 아래 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기기는 이제 우리 17부에 있습니다. 87류는 약간 철도 궤도용 이외의 차량들 그리고 86류는 철도 또는 궤도용 차량들 그죠? 지하철 또는 궤도로 돌아가는 것들 전차 같은 것들 나중에 무기이기 때문에 전차도 제외가 돼. 93유로. 그다음에 이제 87유로에 해당하는 철도 궤도 이외 차량들 일반적인 자동차들입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이제 88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항공기, 낙하산, 그다음에 이제 드론 같은 것들, 그리고 89유로는 선박과 수상 구조물 이런 것들 분류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보다 수송기계 쪽이다. 자, 그리고 역시나 이제 뒤에 문제가 남아 있죠. 자, 여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스피드 있게 쫙 하고 풀어 드릴 겁니다. 요거를.
됐습니다. 저게 전부 다 이게 정답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OT는 이제 요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 두 과목처럼 이제 여러분들 모르거나 헷갈리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제 네이버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제 질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원사이즈 관리사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다가 궁금한 것들 막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설명 듣다가 뭐 어떤 부분이 조금 이해가 설명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모르는 건 물어봐야 합니다. 누구한테? 저한테. 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찾는 게 더 힘들어. 그리고 찾으려고 하면은 핸드폰 키죠? 딴 데로 갑니다. 그래서 쇼핑가 그러니까 그걸 절대 가지 마시고요. 그냥 모르는 것들은 바로 이제 저한테 이제 네이버 들어오셔가지고 카페 거기서 이제 하면은 제가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O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